잘 됐어. 자, 함수 설명하고 더 보세요. 저 이제 소단원 3개 남았어요. 공원은 끝났죠? 설명 괜찮아. 오답만 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오늘 조금 2교시를 좀 더 땡겨서 많이 쓸 거니까 보겠습니다. 일단은 함수가 되고 안 되고 부터 확인해 주는 페이지는 86페이지가 되고요. x가 있을 때 y 값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고요. 2개 이상이 나오거나 하나도 안 나오면 함수가 아닌 그래프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선을 가상의 선을 계속 긋는 거 있어요? 그래프에서 보실 때 그러면 하나씩만 만나지 무조건 함수예요. 설사 이렇게 되는 항이 있을 때 얘는 함수. 그냥 이제 뭔가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함수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얘 까면을 바꾸잖아. 그럼 함수가 아니야. 하나라도 그치. 반면에 아예 빈 공간이 나와도 함수가 아니야. 혹은 이렇게 걸려도 함수가 아니야. 2개 걸려. 이해돼요? 그림은 되게 이상하지만 함수인 경우도 많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x랑 y라고 하잖아요. 예. 이걸 보통 f라고 해주면 그죠? 그걸 이런 원소들이 있으면 하나가 2개를 쏘거나 하나가 안 쏘는 애서 문제가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하나만 쏴요. 3개가 있잖아 원소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에 꽂힐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도 다 함수라고 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함수의 가장 기본 요건은 변수 x의 값이나 변수 y 값이 하나로 결정된 상태로 변수 x의 값.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수 x, y는 방정식에 말하는 변수가 아니라 아니, 미지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그러니까 x 값이 변하면 y 값이 변한다는 뜻이야. 그치? 그리고 이 결정되는 상태로 보면 이걸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y 전체 값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었으면 x축이 정의역이고 2차 함수 모양을 잘 보면 이렇게 되잖아. 기억을 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3이라고 되잖아. 내가 뭐라고 하냐면 y 값이 3 이상이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y축이 3 이상만 사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치역이라고 해요. 이걸 치역이라고 해요. 공역이라는 건 y축을 말하거든요. 모든 y를 안 써도 된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돼도 함수거든. 이 선 자체가 y는 뭐야? y는 딱 하나만 쓴 거야. 뭐 하나만. 다른 말로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y는 하나가 존재하죠. x가 지나감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로 결정이 돼. 이제 함수는 맞단 말이야. 그치? 근데 모든 y 값은 5 하나만 쓴다고. 그럼 치역이 5 하나만 값다는 거야. 이해돼요? 반면에 공역은 물어볼 방법이 없어. 왜냐면 왜 그러냐면 축 자체가 공역이야. 그냥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역이 이만큼 쓸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거기 안에서 y값을 결정해 줘라는 얘기야. 지금 문제는 공역 자체로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다만 공역이 정해져 있고 정역이 정해져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함수, 1대1 함수라고 해주면 얘기가 달라.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어쨌든 함수의 기본 요건이 있고. 자, 벤 다이어그램 보면 너무 쉬워서 거의 안 되고요. 그냥 하기는 그래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봤을 때 뭘 본다고요? 이렇게 싹 지나가면 하나씩만 만나면 무조건 함수라고. 설사 모양이 이상해. 근데 이렇게 2개가 겹친 검은색이 나와버리면 같은 라인이라고.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왜? x가 1일 때 y값이 2개나 나오면 그럼 함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뻥 뚫은 거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도 걸려있다고 해요. 이건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우스 함수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그죠? 그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치역은 뭐다? 결정된 y값.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지났을 때 정의역에 의해서 치역이 결정이 될 거냐? 그 치역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y값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치역이라고 해요. 보통 이해해주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함수가 같다는 건 앞에 보세요. 너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함수가 같다는 건 시계 같은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함수라는 건 그래프로 그렸을 때 같은 걸 말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y는 x의 제곱과 y는 절대값 x는
일반적으로 달라. 맞죠? 근데 정의역이 줘. 마이너스 1, 0, 1. 그냥? 이거 수식선에서 이제 좌표표면에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죠? 그림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같은 함수. 그러니까 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안 물어보냐면 식이 같은 걸 주고 같은 함수를 찾아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누가 같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다른 그래프야. 그냥 보면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정의역이 구현이 되고 따라서 교통단 y값이 즉 y,1을 지나고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둘 다. 그치? 우리는 y는 x랑 y는 x의 세제곱이 다른 걸 알아. 똑같은 정의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y,y를 지나고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이해돼요? 그래서 같은 함수를 썼는데 뭐라 써있는지 봐봐.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이 모든 원소 x에 대해 y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돼. 정의역이 같죠. 같은 조건에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러면 치역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정된 점의 좌표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면 뭐 하는 거야? 같은 그림일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말해주면 얘가 f고 얘가 gx면 f 특정한 a 값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 a는 정에다 흘려져 있다. 근데 이러면 무슨 얘기가 그러면 야 x값 똑같은데 y값도 똑같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주면 점을 찍었을 때 같은 점을 다다다 찍혀서 같은 그림 두 개 딱 나오면 우리 그거 뭐라고 보겠다? 같은 함수로 보겠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이해해주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그냥 그걸 읽어보면 이건 진짜 뜬구름 잡는 말 같잖아. 그냥 보시면 이해돼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순서쌍을 그린다는 게 함수의 그래프의 뜻이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1차적인 목표였지. 우리 함수가 뭔지 알았고 함수가 되고 안 되는 거 확인했고 같은 함수가 뭔지 알았어. 여기 말하는 함수라고 말한 건 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서로 같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봤더니 똑같은 함수네? 이해돼요? 사실 제정신이면 이게 어떻게 같냐? 같아? 얘 같아? 아니 이렇게 보면 같아. 정의역만 구현이 돼. 이해돼요? 정의역이 구현 안 되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아무 말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이거를 선으로 그리지 점으로 안 그려. 맞아 틀려. 선으로 그리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식이 같지 않은 이상 어떻게 같은 함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함수는 그 얘기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 끝났죠. 1차적인 얘기가. 2차적인 얘기는 뭐냐면 함수로 그냥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 되는 건데 뭘 가르쳐주면 이건 항상 분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원소를 보더라도 그냥 원소 분류법 보면 이제 여기 막 부르잖아. 부르면 이쪽은 뭐 리튬부터 시작해서 튠자 계열이 쭉 나와. 이해돼요? 네. 그렇지 않냐? 그리고 뭐 탄소 옆에 뭐 이렇게 있으면 뭐 기본 원소 있잖아요. 수소, 탄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쪽 라인 따로 있고 그죠? 이걸 다 분류한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분류하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이 수학만 이런 것도 아니고 과학만 이런 것도 아니야. 사회도 마찬가지야. 사회도 정치를 따라보고 경제를 따라보고 법조를 따라보고 따라보잖아. 그렇지? 이건 분류해서 가르친다고. 그리고 역사도 지역별로 나누거나 그죠? 나라별로 나누거나 그리고 시기별로 나누잖아. 시기별로. 그러니까 이걸 항상 분류하게 됐어. 기본적으로. 그러면 함수도 어떠한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할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일반적으로 함수는 이런 건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분류법 말고요. 다항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곧 배울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 여기 뒤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구분하면 가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너희가 배울 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름만 보더라도 1차, 2차 맞아? 를 넘어서 3차, 4차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4개를 다항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있고 대수에서 그죠? 사각함수가 3개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 그치?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함수 또 배운다고. 계속 배워요. 한 10몇 가지 돼요. 근데 이걸 일단 분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애다, 어떤 애다.
그래서 기본 분류법은 y에 대한 얘기예요. y에. 왜냐면 x는 주어진 거기 때문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또 딱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분류하는 방법하고 그래프로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해돼요? 그 전에 함대함수는 제일 쉽죠. 함대함수 뜻이 뭘까? 아니 FA가 A인 상태로 우리가 함대함수라고 해요. 잘 봐요. X에 A 넣었어. 봐. 근데 Y 값도 A야. 이런 거 함대함수야. 제일 대표적인 게 Y는 X야. 제일 대표가. 근데 Y만 X는 함대함수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줬는데 Y가 X의 세제곱 함수함수 아니야 원래는. 근데 점유형을 주면 돼. 봐봐야지. 마일로 뭐 넣어줘? 마일 넣어줘. 0을 넣어도 0을 넣어. 1을 넣어도 1을 넣어. 이러면 이 상태에서 함대함수야. 이해돼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보면 이렇게. 그래서 함대함수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또 쉬운 게 뭐냐면 상수함수. 되게 간단한 거. 왜냐면 y 값이 x 값은 똑같아. 그러니까 기준이 y를 잡으면 돼, 그렇지? 그러면 y 값이 뭐야? 상수인 숫자로만 나오겠다는 거야. 즉 이거는 fx가 그냥 a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해주면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함수가 이렇게 x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꽂힌 상태를 말하고 그래프로 얘기하면 이 선을 말해. 아까 했던 y는 a가. 이해가 돼? 이런 걸 삼수함수라고 하지. 이게 단순해. 왜 삼수함수 쓴 거냐면 문자가 안 보여. x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얘들아? 맞아 틀려요? 이런 상태를 말하겠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 그러면 y는 이것만 되느냐? 아니야. y는 x의 제곱도 상수함수 될 수 있어. 단 조건이 뭐냐면 y라고 1만 줘야 돼. y는 얼마나 나와요? 1 1 되면 얼마나? 1 y가 1밖에 없잖아. 그럼 상수함수 맞지. 이해돼 안 돼? 근데 일반적으로 안 하겠죠 얘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1대1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다이다이 끝나는 거 알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있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넌 뭐라고 생각하니? 넌 안 해? 말을 해봐. 아는지 궁금해. 읽는다고 알겠니 우리? 모른다 말해. 아저씨 아시냐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대1 대응함수는 공역하고 지역이 같아요. 개소리야. X대 1인데 1대1이란 말 자체는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항상 다른 값이 나와요. y 값이 겹치는 게 생기면 1대1이란 말 자체를 못 써. 그치? 이해도 안 돼요? 그치? 이게 뭔 상태를 말한 거냐면 x쪽이 준비가 돼 있어. y쪽이 준비가 돼 있어. x쪽의 개수는 y쪽 개수보다 반드시 작거나 크고요. y쪽은 x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씩 마크를 해주는 거야. 아, 쫙 있으면 5명의 사람이 있고 10명의 사람이 케어를 받아야 돼, 그렇지? 이래요? 한 명이 2명씩 맡아놨지. 이러면 깔끔하잖아? 그치? 그러면 1대1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이냐면 5분 다음에 오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나중에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마사지 샵이 있거든. 맞아요. 마사지 샵이 대표적인 뭐냐면 1대1 함수야. 왜? 한 사람이 딱 한 명만 하고 있어. 맞지 않냐? 한 사람이 2명을 주무르진 않잖아. 그리고 뭐 하면 좀 이따 오세요. 다른 거 하고 놀다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1대1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그치? 그러면 1대1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단 한 명이 한 명 케어합니다. 그냥 지금 무슨 말이냐면 x1하고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 값이 다르면이야 그냥 그죠? 그 y 값은 반드시 달라요. 됐냐 이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지나서 하나씩 만나면 함수라고 했지. 1대 함수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봅니다. 왜? 기준이 뭐라고 했어? y라고 했지. y 입장에서 하나씩만 만나는 거였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1대1 함수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1대1 대응은 뭐냐는 거야. 거기다 무슨 말이 들어왔어? 대응이라는 글자 두 글자가 들어가. 대응이란 말. 그죠? 우린 예약제거든. 그죠? 딱 한 타임 할 거였지. 손님 몇 명 받아? 10명 받아. 그러면 준비된 마사지에서 몇 명 했을까? 네, 그리고 딱 마감해버리는 거야. 됐지?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 매장에 들어올 사람은 10명이었고 준비된 마사지사도 10명인 거야. 됐지? 그래서 뭐가 안 생기냐면 로스가 안 생겨. 이해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 뭐냐면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대수에서 배울 건데 이거를 우리가 y는 2의 x제곱입니다. 얘가 딱 1이야. 나중에 배울 게 있지만 그러면 1을 넣으면 2가 나올 거고 2 넣으면 4 나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 4분의 1 나와요. x가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y자에 보면 몇 개씩 만나요? 하나씩 다 만나요. 1대1 맞아. 근데 로스가 생겼어. y가 여기 때 값도 없고 y가 마이너스 1인 것도 값이 없어. 그럼 얘는 1대1은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그림이 겁나 이상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뻥 뚫어놓고 여기에 까맣게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얘는 1대1 대응함수 될 수가 없어. 왜? 요만큼 비어있대. 함수는 맞아, 맞지? 여기를 완벽하게 이어주면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만 1대1 대응함수 맞아. 몇 개씩만 없어? 빈대가 있을까? 없어. 너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가 제일 대표적인 1대1 대응함수. 2차 함수 1대1 대응함수 될 수 있어? 없어? 많이 있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의역과 공역을 정해주고 맞았죠? 정해주고 가능은 해. 거의 못 써먹는 거 금방 이 날씨가 얼마나 이거 이게 덥냐 여기? 조금 더. 뭐 시원하지 봐. 안 시원하지. 진짜 다 입었어. 왜? 왜? 천지 지금 30분 됐거든? 유명이 3시간 간다고 3시간? 그래서 1대1 대응함수에서 핵심은 뭐냐? Y쪽에 로스가 없다. 그래서 그 뭔가 그 로스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공역과 치환했다는 말이 뭐냐면 공역을 다 썼다는 얘기죠. 맞았죠? 그거를 우리가 공역과 치환 같다고 하고 내가 뭘 이루는 거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환이 같은 상태 1대1 대응함수라고 해요.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성익기를 그 전에 1대1이란 말을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대응이란 말이 뭐다? 로스가 없다는 거예요. Y쪽에 빈 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뭘 잘 설명 안 하고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 따위로 설명하지 않죠. 왜? 걔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프에서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녹화되고 있어요? 중간에 조금만 안 줘요. 자, 합성함수, 역함수하고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가 있는데 자, 합성이란 말이 혼합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합성은 합치는 거고 혼합은 섞는 거고. 그렇구나. 혼합부라고 합성부라고 초등학교 안 배우니? 네? 합성? 아 합성물은
합성물은 그 두 가지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혼합물은 섞여서 새로운 성분이 미쳤구나. 이상한 말하고 있어. 뭘 말하는 거야? 너 과학 수업 듣는 아니? 얘가 과학을 좀 응. 대답해. 화학 과학 수업 사이. 모르냐? 몰라. 너 국어 수업 듣나? 네. 한글이잖아. 근데 그랬던 것 같은데. 야, 혼합은 있잖아요. 단순 성능을. 예를 들어서 이 아메리카노 혼합물. 뭐라고 섞었어? 물하고 얘가 커피 원액을 섞은 거 아니야? 물의 성질도 있을 거고 커피 원액 성질도 있을 거 아니야? 성질이 안 변합니다. 이게 대가 안 돼. 그러면 합성물은 뭐냐면 네가 잡고 있는 그 펜이야. 뭘로 만드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뭘로 만드는 모래. 플라스틱 뭐로 만드는 거? 미쳤구나 너. 아 유리인가? 그럼 유리야 임마. 규소로 만드는 거라서. 야, 그럼 너 아는 거 얘기해봐. 뭘로 만들었어? 플라스틱. 과학 듣는다며. 미친 새끼들.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거. 아, 만들긴 해요. 재활용하긴 하는데. 만드는 거. 근데 그 전에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었어. 석유는 무슨 성질이 있어요? 액체죠. 네. 네가 만지고 있는 건 고체죠. 뭐가 변했어? 성질 자체가 변했어. 너희들은 매일같이 혼합물을 보고 먹습니다. 네가 먹고 있는 초콜릿도 혼합물이고요. 네가 먹고 있는 젤리도 혼합물. 아니요, 합성물입니다. 정확한 합성물.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뒤에 성분표가 있어. 맞죠? 네. 맞아요? 네. 다르죠. 타르가 들어가면 이게 담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있다는 게 아니야. 타르는 두 번째 아스팔트. 아까는 담배는 뭐야? 아스팔트 먹고 있는 거야. 보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합성이란 말은 너희들이 매일같이 먹습니다. 언제 먹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먹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들 중에서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무침을 하잖아요. 무침을 하면 이건 혼합이에요. 왜냐하면 식초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냥 고추장, 고추가 다 느껴지잖아요. 이건 혼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어머니가 찌개를 끓이시거나 볶음 요리 하시면 그건 다 합성물입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변합니다. 이게 되어 이제 뭔 말이지? 그래서 열 처리를 하는 거잖아. 열 처리를 하는 상태가 뭐냐면 합성입니다. 참고로 발효도 합성입니다. 발효하면 일단 뜨거워집니다. 열 처리가 알아서 되는 거라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잖아. 성질이 바뀌어요. 성질이 바뀐 걸 우리가 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왜 합성함수라고 한 거냐면 성질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물어볼 게 뭐냐면 F 합성 GX라고 하면 우리 이걸 FGX라고 보통 쓰거든. 맞아? 그러면 G 합성 FX는 뭐라고 쓸까? G 바로 FX라고 씁니다. 우리가 보통 FX가 3x-1라고 하면 F2는 얼마냐? 왜요? X의 2를 3 곱하기 2하고 빼기 1을 하는 거잖아. 이 말도 X에 1 넣었으니까 맞아. 그럼 FGX는 무슨 말이야? X의 GX 그러니까 FGX라는 말은 3GX-1라는 거야. 그럼 GX 자체를 쉽게 바꿀게. X의 제곱을 한번 쓸게요. 그럼 20은 뭐가 될까? 3X 제곱 마이너스 물어볼게 있어. 그러면 GFX는 뭐야? 중괄호 알고 FX를 제곱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되지? 3x-2의 제곱
상수랑 다시 달라요. 심지어 기울기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김치찌개와 김치국은요 재료 거의 비슷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넣은 김치국도 있고요.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도 있죠. 분명히 같은 재료를 씁니다. 김치를 싸. 맞죠? 똑같이 고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맛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비주얼인 것도 알아요. 왜? 베이스가 달라서 그래요. 김치찌개는 건더기가 중요하고요. 김치국은 물이 중요해요. 국물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김치찌개는 잘 보시면 물이 자박자박하죠. 그리고 건더기를 퍼먹는 느낌이죠. 밥을 말아먹는 느낌이 아니라 밥을 비벼먹는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이거 뭐라 하면 짜르려고 해요. 찌개 종류 중에서 좀 더 졸이면. 그래서 베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식이잖아요. 겉타는 달라요. 와이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심지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x 플러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예 기울기 양수가 바뀌어요. 맞죠? 그러니까 모양도 다르고 식도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그러면 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바꿔놓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름 뭐라고 해요?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 성립할까? 결합은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계산하는 거랑 뒤를 먼저 계산하는 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법칙 성립하는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덧셈, 뺄셈, 뺄셈 안 돼요. 곱셈 두 가지예요. 나눗셈도 안 돼요. 2 나누기 3은 3 나누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합 법칙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결합 법칙은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만 보셔도 잡아 A, 교, B, 교, C면 A, 교, B를 먼저 하고 C를 부집합하나 B, 교, C를 먼저 하고 A를 먼저 하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A, 교, 합, B 알았지? 이러면 이게 달라요. 전혀 다른 말이죠. 가로 위치에 달라서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냐? 네. 이해돼요? 이 연산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결합 법칙을 성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성이 세 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는 얘를 먼저 하고 H를 하나. 아니 나는 이걸 하나 상관이 없다며. 그래서 사심신 이런 선생님들이 이걸 줄 거 아니 이걸 줄 거 아니 난 이거 줄 거야. fx 줄 거야. 이거 자체가 일종의 hx, 뭐 kx라고 생각하면 쟤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줄 때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책에서 뭐라고 하면 문제 풀라고 해요. 풀어놓은 다음에 야 이거 같지 않냐? 이제부터 이렇게 써. 이렇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걸 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G, H를 막 구하려고 여기서부터 항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 못하고 풀리는 거기 때문에 말려요. 그냥 싹. 그리고 공통수학 1에서 물어보 맞냐? 말 잘해야 돼. 오늘 일단 대수는 안 나가. 공통수학 1 숙제도 오답만 시킬 거야. 함수 파트 많이 나갈 거야. 나가고 싶어도 이 친구가 없어요. 흉내냈잖아, 흉내. 근데 그 실력은 문제는 실력은 문제는 그냥 많이 없어요. 이제 더 나가봅시다.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때 라센 같은 데 보면 얘랑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이걸 시켜요. 일부러.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같은 거 확인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봐주고 얘를 준다는 거예요. 결합법칙이에요. 결합법칙이다. 교환법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다시 문제.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이런 거 우리가 뭐냐면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A to H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쵸?
가장 쉬운 게 뭐냐면 HX 물어보는 게 제일 쉬워요. 당연하겠죠. 왜 추천합니까? 누구 추천합니까? 맞았죠. 그러면 두 번째로 쉬운 게 뭘까? fx를 줄 때 gx를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gx를 이렇게 놓고요. 얘가 얼마인지 써있으니까 gx 구하기 쉽죠. 그럼 가장 열받는 게 뭘 것 같아? 내가 fx를 모르는 때 fx를 구해야만 해. 이해했냐? 이해했냐?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hx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두 번째, gx를 구하는 게 두 번째로 쉬워요.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이 fx 구할 때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합성함수 다음에 역함수잖아요. 이 교과 과정이 빠졌어요, 됐어? 그래서 f 합성 f의 역함수 하는 걸 우리가 i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역함수 빼잖아요.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써있어요. 써있어요, 역함수.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알겠어? 그럼 이제 볼게요. 야, 내가 얘를 구할 거야, 알았지? 그럼 누가 사라지면 될까? 얘를 구할 건데 내가 아는 게 두 개야. 그러면 얘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F는 있잖아요. G가 뒤에 있었죠? 사라지게 오면 여기다 G 역함수 합성하는 거야. 양쪽에 다. 그러면 H 합성 G 역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G 역함수를 내가 알잖아. 만약에 이해돼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문제 특징이 뭐냐면 이 FG H는요 무조건 1차식만 써요. 왜냐하면 이게 2차식 때문에 못 구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차라리 볼크하게 나려면 GX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H 쪽에 합성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보통 책에 어떻게 쓰냐면 치환해서 써요. 뭐해서? 그쵸? 됐냐? 그럼 이제 문제 봐야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역함수의 가장 기본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x랑 y랑 차이가 나요. 그래서 x는 뭐다? 3i 마이너스 2라고 구하고 맞아? 3i가 누구예요? x 플러스 2죠. 그럼 y가 얼마야? 불러? 써줘? 써줄게. 3i는 x 플러스 2야. y 얼마야? 3분의 x 플러스 그걸 f 역함수라고 하고요. 그렇죠?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라고 쓰는 걸 우리 역함수라고 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됐죠? 이제 뭔 말하고 있지? 근데 보면 얘를 보세요. x는 y의 제곱 일단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왜?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x가 1이야 y 얼마야? 풀만 함수가 아니야.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y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성함수를 못 하잖아요. 합성함수 역함수를 못 하죠. 역함수를 못 하니까 당연히 모두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함수 무조건 틀려야 돼. 무조건 예외가 없이. 그냥 그래서 요 세 개 물어보는 데가 이게 가장 일반 애들이 싫어하는 거죠. 역함수는 이렇게 간다. 합성함수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로 훨씬 편하다. 치환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그래프 문제는 나중에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이해돼요? 그쵸? 다시 설명해볼게요. 합성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메커니즘 되게 단순한 거예요. 뭐라고 말한 거냐면 성질이 변할 겁니다를 보여드렸어요. 왜 다른지. 이해돼요? 그쵸? 베이스가 바뀌었으니까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말고도 요리에서 많이 나와요. 합성. 선생님 취미가 요리까지는 아닌데 그냥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종류별로. 그 중에서 탕수육과 깐풍기는요 재료가 똑같습니다. 소스의 재료. 깐풍기 먹어봤냐? 깐풍기는요 일단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몇 가지 섞은 거예요. 하나는 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조리다.
그죠? 그래서 간장, 물 약간 넣고 전분가루 넣고 그리고 뭐 식초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kokkok 졸여요. 그 다음에 그 닭 튀긴 거를 닭살 튀긴 거를 볶아서 그게 넣어가지고 깐풍 계란찜. 그렇지. 탕수육 소스는 뭐냐면 물을 일단 많이 넣고 그냥 간장을 넣고 같은 재료를 넣은 다음에 끓인 다음 전분가루 풀어서 풀는 거예요. 그 탕수육을 그래서 물쪽 그쵸? 근데 깐풍기 소스를 잘 보면 찐득하죠. 점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죠? 차이가 뭐냐면 물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간장을 볶았기 때문에 그죠? 기본 깐풍기 소스는 약간 짭짤합니다. 그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내용은 같은 걸 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 같은 줄 몰라. 맞아, 들려요? 맞아요? 유린기 막 이런 것도 봤잖아요. 그렇죠? 잘 먹어줘 테스트는 먹어봤냐? 뭔지도 모르잖아. 유인이 먹었어요. 어떤 건데? 그 살짝 식초 뭐야 해야 될지 그거 모른다고 해요. 먹어는 봤어요, 그렇죠? 네, 먹어는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꿔바로우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죠.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어떤 차이가? 소스 차이가 있어요. 꿔바로우 좀 잘 보시면 간장이 안 되죠. 그래서 검은색 계열이 아니면 흰색 계열 소스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요리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함수 뒤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 F합성 G를요 역함수를 때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합성 G가 있는데 뭐를 합성해주면 얘가 아무 일이 없을까요? 이거 역함수 하면 돼요. 합성을 맞죠? 근데 내가 무슨 법칙 성립하지 않았죠? 교환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내한테 필요한 건 G의 역함수, F의 역함수. 그러면 얘가 뭐 할까요? I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양쪽 끝이 남잖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1로면 1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3로면 3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가 왜 자리가 바뀌었냐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게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써야 그냥 F 역함수 되면요 자리를 못 바꾸기 때문에 안 사라져. 대신에 결합법칙 성립한다면 가운데 먼저 해도 되지. 이해가 요런 것 때문에 자리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잘 이해를 해야 이런 거 구할 때 편하고 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은 기본이 뭐냐면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성립을 해. 그리고 만약에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아무 일 없이 사라져. 마치 곱하기 1처럼. 연산이 영향 안 줘. 그렇지? 다시 더하기 영향은 똑같아. 연산이 영향 안 줘. 그래서 이거를 항등함수 I라고 해요. 아이덴티티에서 약자를 떠오르니까 뭐 다른 말로 원래는 항등원이라고 해요. 원래는. 근데 지금 항등원 개념이 사라졌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였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 방심이라고 배운 적 없잖아. 방심 때문에 풀었다 너. 이번 주말도 나왔어. 방심 문제. 뭔지 어떻게 알아? 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내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얘가 방심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으로 봤잖아. 이 문제가 방심 문제야.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왔어. 그리고 내심은 각을 몇 등분하면 2등분하는 건 교점이잖아. 방심은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하고요. 방심은 외곽의 2등분선의 교점. 이유는 직각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각도 내각도. 이해가 이게 접선과 현에 나오는 거예요. 흔적은 남아있으나 방심이라는 말 자체는 안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I란 말을 써놨는데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항등원이라고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항상 도시 성립관계도 I라고 씁니다. 네, 여기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개념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개념서가 아니라 문제집이잖아요. 생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생략.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번 쉬는 시간에는 너무 늦게 오지 마라. 시간을 어떻게 10분을 넘게 본다. 몇 시에 도착한 거 같아요? 10분을 줬어요. 그것도 3시 10분에. 너희는 쉬는 시간 15분 쓴 거야. 끊어.